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파이널이 한창이지만 또 많은 다른 팀들에 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주전 센터로 뛰었었던 케번 루니입니다. 케번 루니와 골든스테이트가 이별할 것이다 라는 루머가 또 보도가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루머를 양산한 기자는 바로 팀 카와카미라는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내부 소식에 정통한 인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억울로는 아니고요. 케번 루니가 왜 지금 이런 처지에 놓였는지, 그리고 케번 루니에게 관심 있는 팀들은 어떤 팀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케번 루니가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루머인데요. 일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이 백업 센터인 케번 루니에게 멤피스 그리즐리스 그리고 또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등등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3번의 우승에 도움을 줬던 케번 루니를 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일단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샐러리가 너무 깝깝합니다. 그래서 가장 역대 많은 사치세를 내고 있기도 하고 팀 샐러리가 여전히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어떤 식으로든 샐러리를 아끼고 사치세를 줄여야 되고 이런 계획은 무엇보다도 구단주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단순히 사치세를 줄이는 게 아니라 세컨 에이프런 아래쪽으로 쫙쫙쫙 지금 내릴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일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케번 루니에게 다음 시즌 총 8밀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보장된 금액은 3밀이에요. 그러니까 부분 보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은 8밀이라는 금액은 현대농구에서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지금은 성적도 좋지 않고 거기에 역대급 사치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8밀이라는 금액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8밀 만기 계약에 3밀 부분 보장 계약인데 만약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지금 루니를 포기한다면 샐러리는 이제 5밀 정도가 절감이 되지만 사치세는 어마어마하게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케번 루니와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반 시더리라는 분도 이야기를 했지만 루니가 만약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부터 이별을 통보받는다면 굉장히 많은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멤피스 그리즐리스 그리고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입니다. 자, 그리고 워리어스가 만약에 루니를 방출한다면 레이커스가 루니와 계약을 하려고 할까라는 물음도 있고요. 그리고 케번 루니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본인은 이 바닥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나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마인드가 상당히 좋은 선수잖아요. 저는 케번 루니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팀 카와카미라는 이분의 공신력도 굉장히 높고, 이분이 워리어스 플러스 마이너스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당연히 주워들은 그런 소스가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케번 루니 본인에게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오갔기 때문에 루니도 그런 식으로 또 인터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케번 루니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내 운명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컨트롤하겠다. 하지만 그런 거는 있지 않느냐. 당연히 내가 시작한 팀에서 내 전체 커리어를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건 내가 이 바닥에 오래 있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니는 어느 정도는 지금 이별에 좀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케번 루니를 트레이드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대로 내주는 게 훨씬 난이도가 낮습니다. 현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트레이드 자원으로 쓸만한 선수는 25밀 정도 받는 앤드류 위긴스, 그리고 10밀 조금 못 받는 GP2 이 정도거든요. 거기에다가 모제스 무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케번 루니는 차라리 릴리즈를 해서 5밀이라도 샐러리를 아끼고 사치세는 그보다 훨씬 더 아끼는 그런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자, 드레먼드 그린과 케번 루니. 드레먼드 그린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4번의 우승에 전부 다 관여를 했었고, 케번 루니의 챔피언 반지는 총 3개입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이 전성기를 달렸을 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굉장히 인사이드에서 훌륭한 수비력, 그 다음에 빼어난 조직력, 또 슈터들을 위한 아주 굳은 일에 능한 플레이를 펼쳤던 이 두 명인데, 최근 들어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댈러스 매버릭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파이널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었는데, 케번 루니는 이제 롤 플레이어잖아요. 그래서 케번 루니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댈러스 매버릭스가 이기려면 조금 더 롤 플레이어들이 관여해야 된다. involve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스턴 셀틱스가 롤 플레이어들을 관여시키지 못하게끔 루카 돈치치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케번 루니의 저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두 명이 조던 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조던 풀에 대해서 드레먼드 그린이 매번 거의 내로남불을 시전했었는데 웬일로 케번 루니와 이야기를 할 때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케번 루니도 미러키, 위스콘신주 미러키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조던 풀도 같은 동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레먼드 그린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던 풀이 워리어스와 대형 계약을 맺은 이후에 내가 그 대형 계약을 축하해주고 또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그 계약 이후의 상황들을 모두 망쳐서 굉장히 내 스스로에게 열받고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번 루니는 계속 미소만 지었고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조던 풀을 주먹으로 내리친 행동에 대한 약간의 또 후회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졌었는데 지난 시즌 조던 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워싱턴에서 17.4점, 4.4 어시스트, 2.7 리바운드 기록했습니다. 필드골 41.3%, 3점 32.6%였으니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우산 효과를 얼마나 잘 누렸는지 또 조던 풀이 워리어스에서 얼마나 잘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위팀 가서 폭망했으니까. 그리고 시즌 득실점 차이가 무려 마이너스 553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던 풀이 있을 때 워싱턴은 그냥 매 경기 평균 마이너스 7점 깔고 간다는 얘기였어요. 자, 반대로 워리어스가 2022년 우승을 달성했을 때 조던 풀이 워낙 잘했죠. 그 당시에 18.5득점, 어시스트 4개, 리바운드 3.4개, 그리고 3점이 36.4%, 필드골이 44.8%,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 이런 선수 옆에 두고 쓰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연건이었죠. 그리고 득실점 플러스 마이너스가 무려 324점이었습니다. 이게 워싱턴 유저즈 시절에 마이너스 553점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잠깐 조던 풀로 이야기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드레먼드 그린 본인도 이제 경력이 쌓였고 또 여전히 올 시즌에도 많은 사고를 치긴 했습니다만 이 조던 풀과의 계약 이후에 그런 폭력 사태 그리고 트레이드 그 다음에 조던 풀은 조던 풀대로 망하고 골든스테이트의 올 시즌도 사실 폭망이잖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팀 샐러리를 그렇게 지불하고 사치세를 미친 듯 냈는데 현실은 플레인 토너먼트 탈락.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해피엔딩이 아니라 언해피엔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샐러리로 돌아와서 다음 시즌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계약을 살펴보면 스테픈 커리는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까지 팀 내 최고 연봉자입니다. 그리고 UFA는 Unrestricted FA 프리 에이전트인데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는 거죠. 그래서 올랜도 매직,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연 클레이 탐슨이 글쎄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재계약을 맺는다면 얼마일까? 시즌 전에 2년 48밀, 그러니까 1년 23일짜리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클레이 탐슨의 올 시즌 활약상은 좋지 못했죠. 그렇다면 평균 계약 기간 자체가 거기서 더 줄 수는 없고 평균 수령 연봉이 얼마나 더 줄어들지가 관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재계약을 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CP3의 30밀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보장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CP3와도 이별이 예약이 돼 있고요. 앤드류 위긴스는 26밀이네요. 아까 25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26밀의 계약이 남아있고 드레먼드 그린은 사실 실력에 비해서는 아주 팀 친화적인 연봉을 맺었습니다. 26밀이었고요. GP2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옵트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옵트아웃 할 것인지 아니면 워리어스가 트레이드 자산으로 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케번 루니의 저 8밀은 보장이 3밀밖에 안 된 부분 보장 계약이고요. 조나단 쿠민과 모제스 무디는 현재 루키 스케일이기 때문에 팀 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오 사리치는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고 웬만해서는 워리어스가 안 잡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는 당연히 워리어스가 케번 루니의 후계자로 키우는 선수고 만약에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케번 루니에 대한 이런 방출설이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가 굉장히 잘해줬었죠. 그래서 연봉 체계를 보면 워리어스는 여전히 깝깝합니다. 클레이 탐슨을 잡지 못한다고 해서 워리어스가 그 돈으로 다른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지금 내가 보장을
해줄 필요가 없는 계약들을 떨쳐내는 게 1순위거든요. 왜냐하면 구단주가 조 레이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아예 뭐 세컨 에이프런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치세를 안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뭐 과거에는 사치세가 얼마든 상관없이 지갑을 열었다면 지금은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하는 팀들에게 정말 많은 페널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 레이콥 구단주도 긴축 개정을 하겠다. 다만 스테픈 커리가 계속해서 뭐 지금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길게 띄우면 뭐 4년, 짧게 띄우면 뭐 2, 3년일 텐데 이 슈퍼스타가 노쇠했을 때 리빌딩은 그 슈퍼스타에게 나가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메시지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단 수뇌부의 운영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눈물을 머금고 케빈 루니를 내보낼지 아니면 안고 갈지 심지어 클레이 탐슨과 계약을 또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케빈 루니는 굉장히 뭐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열쇠를 쥐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내 운명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웨이팅 게임, 나는 이제 기다리는 그런 게임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케빈 루니 같은 경우는 2015년 NBA 드래프트 30순위 1라운드 제일 마지막에 뽑혔습니다. 뽑히자마자 사실 케빈 루니는 계속해서 뭐 하체 부상이 시달렸습니다. 엉덩이도 좋지 못했고 어깨 부상도 입었었고요. 그리고 케빈 루니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지금의 저 케빈 루니의 몸처럼 굉장히 어깨가 넓거나 프레임이 두껍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 케빈 듀란트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마른 체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워리어스에 살아남기 위해서 또 NBA 빅맨으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몸집을 늘렸죠. 루니가 사실은 NBA 오기 전까지는 공격력이 괜찮은 선수였는데 완전히 뭐 블루칼라 워커로 바뀐 거죠. 굳은 일하고 그러니까 뭐 스크린, 리바운드, 그 다음에 뭐 이선에서 도움 수비, 갖가지 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체형 자체를 바꾼 선수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선수가 뭐 부상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증량을 하고 벌크업을 하면 하체 쪽에 부담이 많이 가고 또 케빈 루니처럼 허스를 하는 선수들이 단명합니다. 그러니까 선수 생활이 전성기가 짧아져요. 근데 루니는 오히려 최근 3년 동안에 딱 8경기 빠졌거든요. 특히 이번 시즌 전까지 2년 연속 82경기를 다 뛰었고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얼마나 케빈 루니가 자기 관리를 잘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 시즌에 케빈 루니의 플레이를 보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몸집을 너무 많이 키웠고 또 워리어스에서 계속 플레이오프 진출하고 1년에 뭐 100경기 가까이 뛰면서 얘가 30대 중후반처럼 그냥 늙어버렸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실제로 발이 엄청나게 느려졌고 그에 따라서 출전 시간도 훨씬 줄었고 또 주전 자리도 내줬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경쟁력이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루니와 이별할 수 있는 명분은 당연히 있는데 이게 사실 좀 낭만을 따지고 또 비즈니스적인 면모로 싫어하는 팬들에게는 워리어스의 이런 행보, 루머 자체가 좀 불편할 수 있을 테고 아니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조금이라도 스테픈 커리 시대에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는 루니를 방출하는 게 결국 옳은 선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케빈 루니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뭐가 됐든 간에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은 여기 있을 거다. 그리고 베이즈, 이게 이제 베이 에어리어잖아요. 샌프란시스코가. 이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이 지역은 항상 나에게 너무나 대단한 존재였다. 그리고 항상 나를 가족처럼 대해줬다. 나는 여기서 나고 자라고 성장했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굉장히 또 말을 아주 예쁘게 잘 하는 선수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즌 기록 자체는 4.5득점에 5.7 리바운드, 그리고 평균 출전 시간은 16.1분이었습니다. 출전 시간이 뭐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쿠민가가 상당히 성장을 하면서 루니가 설 자리를 잃었고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의 또 갑툭튀도 루니의 이런 존재감에 좀 영향을 미쳤죠. 자, 하지만 케빈 루니는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단 한 번도 스타 플레이였던 적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수비의 다재다능함, 그리고 굉장히 슈퍼스타들을 위해서 본인 한 몸 희생하는 그런 팀 플레이를 위한 정신, 이런 것들이 결국 루니의 가치를 끌어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루니가 만약에 워리어스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는다면 수많은 팀들이 루니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입을 모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케빈 루니의 챔피언 반지 개수는 아래 나와 있는 릴라드, 드로잔, 하든, 테이텀, CP3보다 더 많다. 저 5명이 합쳐봤자 빵이니까. 반면 케빈 루니는 이미 3개의 챔피언 반지를 가지고 있죠. 만약에 케빈 루니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워리어스와 이별을 한다면 나중에 원정 선수 자격으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홈구장을 찾았을 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아마 기립박수를 쳐줄 겁니다. 물론 케빈 루니가 롤플레이였기 때문에 영구 결번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베이 에어리어 팬들이 루니를
굉장히 좋아했고 또 앞으로도 루니를 영원한 전사로 기억하지 않을까, 만약에 방출된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케빈 루니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